안녕하세요. 아트로 리더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주제로 잡으면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피해는 사실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보통 상담실 또는 정신의학과에서 상담이나 약물 치료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치료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큰 효과는 보지 못하기에 이 주제를 말씀드리기가 무척 조심스러워집니다. 보통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수업이나 환경 자체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쉽게 접하게 되고 더 깊게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생각보다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에 가면 휴대폰을 반납해야 하고 집에 와서도 부모님께 직접 스마트폰을 건네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의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매일 같이 치르는 전쟁 아닌 전쟁. 오늘도 우리 자녀와 보내지 않으셨나요? 안 사줘도 고민, 사줘도 고민인 이 스마트폰. 보통 초3이 되면 그 전까지 키즈폰으로 만족하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반 친구들이 거의 가지고 있다는 말과 함께요. 이때 어머님들이 많이 무너지시죠? 이때 아이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과학적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스마트폰 게임이 아이의 뇌를 망칠 수 있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라고요. 내가 망가지면 공부도 못하게 되고 학교 생활도 힘들어질 거다. 라고 말하면서요. 아이들은 사실 겁이 많잖아요. 한동안 스마트폰과의 전쟁은 임시 해결책이 될 듯 합니다. 제가 그동안 보았던 게임으로의 피해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게임 시간에 밀려서 공부를 멀리하게 되는 점입니다. 공부가 재미없다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이제는 게임만 하고 살게 되죠. 재미로 시작한 게임이 공부까지 못하게 해버린 상황이 돼버립니다. 두 번째는 매사가 귀찮아집니다. 어떤 게임이나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하려고 하지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즉 귀차니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 게임을 못하게 되는 처음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엄마와 딜을 시작합니다. 엄마 공부 1시간 하면 할 수 있게 해줘 라고요. 여기에 아이 말만 믿고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게임 회사는 아이템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니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승부력 쟁취의 심리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쟁취하려고 하다 쉬운 방법을 알게 되죠. 바로 돈으로 아이템을 구매하게끔 말이죠. 쉽게 요즘 현질이라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으니 얼마나 사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는 아이와 어른들도 있다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 게임에서 이기고 성취감을 느끼려 할까요? 그 이유는 현실에서는 사실 승부력이나 성취감을 느끼기 쉽지 않죠. 성취감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현실에서 어려우니 그 욕구를 온라인 게임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가상 온라인 게임에서는 현실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쉽게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게임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도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승부욕이 강한 여자친구보다 남자친구들이 게임에 빨리 중독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러 게임을 했는데 일정한 단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반대로 게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 증상으로 현실에서는 무기력증을 보이게 되고요. 가상현실에서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버려서 무기력증이 돼버립니다. 스트레스의 악순환이 되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밤낮이 바뀌면서 외출이나 운동, 식사까지 모두 엉망이 되어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됩니다. 한창 성장기인 아이들의 키가 작거나 몸짓이 작은 친구들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게임 중독으로 분노 조절 장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시작을 했던 게임에 중독이 되면 일상생활이 무기력해지고 그 무기력해짐으로 인해 생체 리듬도 깨지고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셔야
조심하셔야 할 것은 감정 조절 장애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낮에 많이 자고 쉬는 날이면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잠만 자고 밤에 게임을 한다. 둘째,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다 어느 날부터 아이의 말투나 눈빛이 전투적으로 달라집니다. 욕설도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요. 특히 엄마에게 화를 많이 냅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잘 관찰하다 이런 상황이 오면 넘어가지 마시고 확고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맘 약해져서 아이가 분노할 때마다 요구를 다 들어주면 정신의학과 약물을 복용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게임을 하다 보면 굳이 힘들게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니 그 원인으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사회성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중학교 3학년처럼 아이가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네 가지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점이었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에게 주는 피해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잘 관찰하며 우리 아이 상태를 잘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술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트로 리더였습니다.